깊이가 다른 경제 컨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용진 이주호입니다. 네, 오늘은 5월 20일 네. 성년의 날이죠? 아 그래요? 성년의 날이잖아. 몰랐어요. 5월이 원래 이제 뭐 다 많잖아요. 네네, 가정의 달이니까. 스승의 날도 있고 성년의 네. 날 또 5월 21일이 저 부부의 날. 아 내일이요? 둘이 돼서 하나 된다. 뭐 둘이 만나 자 하나가 된다. 아 그래서 이래요. 20일. 네, 21일. 야. 뭐 그런 게 쭉 있잖아요. 네,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등등. 오늘은 하여튼 성년의 날입니다. 네. 주민등록증상으로는 성년이 됐지만 아직도 성년이 못 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댓글 같은 거 보면 네, 성년 돼야죠. 네, 성년 되겠습니다. 오늘 성년들끼리 네. 좋은 채팅 주고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경고성인데 경고성. 어떤 분들과 함께 하나요? 자 오늘도 뉴스는 권순우 취재팀장과 살펴볼 겁니다. 지금 몇 가지 되게 좋은 뉴스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건설하기로 한다. 그다음 미국에서 선박발주가 쏟아질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 네. 주말 사이에 이제 대선 토론회 경제 분야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각 후보들이 어떤 주장을 펼쳤고 현실 가능성 있는 주장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서울대 박상인 교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뉴스들부터 한번 살펴보죠. 우리 권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토론회 보셨어요? 봤죠. 봤는데 예. 예, 거기 내용만 갖고 오늘 얘기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주로 이제 120원하고 호텔 경제가 이제 경제 분야 주요 토론이어서 정말 이해하기 어렵지만 여튼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거 말고 이제 각 후보의 정책 공약집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좀 오늘 비교를 해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토론회. 그러니까 다른 분야는 몰라도 네. 경제 분야는 좀 미래 비전과 네. 그러니까 뭐 네가 잘했어, 내가 잘했어 그런 거보다 이제 저는 대한민국을 뭐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거를 좀 기대했었거든요. 근데 뭐 120원 얘기하고 뭐 그런 거 얘기하길래 네. 그 약간 경제 분야라 그러면은 약간 퀴즈쇼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너 뭐 알아? 뭐 이런 거 있잖아. USDC, USDD 알아? 뭐 이런 거. 네. 그렇죠. CBDC 알아? 뭐 이런 거. 네. 근데 어쨌든 미국 장은 무디스가 신용 등급을 강등을 했지만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역시 미국 달러가 최고 등급이 아니라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이었나 봅니다. 잠깐만 성년의 날이 어젠가 보네. 매년 5월 셋째 월요일이래요. 바뀌었나? 5월 20일 아니었어? 하여간 요즘이었던 것 같아요. 이맘때쯤 그래요? 죄송합니다. 장미꽃과 향수와 네, 옛날에는 목걸이 같은 것도 받고 막 이랬었죠. 예, 그래서 예전에 보면 5월 20일이었는데 옛날에 제가 좀 헷갈렸던 모양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이렇게 키스 받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아 그걸 받으셨어요? 키스 같은 거 아니었나? 누구한테 네. 받으셨어요? 자, 그런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예, 셋째 주 월요일이라고 나오네요. 네네. 예, 말렸어. 이런 얘기하는 거 좋은 것 같긴 한데 5월 20일 예, 다우존스 0.32%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02% 상승했습니다. S&P 500은 0.09%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디스가 지적했던 정부 부채 재정조차 누적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거를 부인하진 않아요. 뭐 네.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도 이거 뭐 무디스 결정 후행 지표 아니냐, 뭐 무디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어제 이조 기자가 압권에서 그 과거 신용등급 강등됐을 때 사례를 다 정리를 해줬었거든요. 네. 그때 제네냐는 장관도 그랬잖아요. 뭐 옛날 얘기하냐,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네. 뭐 거기 뭐 레리 서머스도 뭐 옛날 얘기하냐, 그렇죠. 신뢰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를 계속 반복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요. 네. 정부 부채가 너무 많다는 게 문제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용을 부정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무디스가 니네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가긴 하는데 네. 어쨌든 이게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뭐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도 10년물이 한 1bp 정도 올랐거든요. 1bp 오른 거는 뭐 특별히 그렇게 올랐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30년물이 조금 이렇게 5.03 정도
와, 5.03이면 진짜 높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금리가 5%인데 요새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요즘에 그 미국장에서 그 우리 서학개미들이 미국장으로 넘어간 다음에 이렇게 그 주식을 팔아도 한국으로 안 돌아오더라. 그래가지고 그걸 환율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달라진 자금의 흐름을 봐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지금 이게 돌아올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달러가 좀 약해져가지고 네. 원화로 환전하면은 손해죠. 손해죠. 네. 그리고 이자도 달러 이자가 훨씬 많이 주는데 지금 뭐하러 들어오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미국 시장에 그냥 좀 돈이 머물러 있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역시 무디스의 강등 결정은 뭐 별로 없었다. 네. 반등이 없었다. 어제 코스피도 별로 영향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 좀 걱정을 좀 했었는데 뭐 그렇게 걱정될 만한 이슈는 아니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첫 번째 뉴스는 이게 지금 이제 불이 붙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네. 좀 불이 붙었는데 지금 엔비디아와 폭스콘, 대만 정부, TSMC 해가지고 대만에다 AI 팩토리를 짓겠다는 겁니다. AI 팩토리?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인데 네. 자꾸 데이터 센터라 그러니까 통신 데이터 센터를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팩토리가 데이터 센터예요? 네, 데이터 센터입니다. 아.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이거를 약간 용어가 만들어서 이거 그 젠슨왕이 주로 쓰는 표현인데 그 전기를 투입을 해서 네. 토큰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토큰? 예, 예. 무슨 토큰? 토큰이라는 게 네. 우리가 생성형 AI라 그러면은 그 이미지를 이렇게 생성을 하잖아요. 네. 아니면은 글자를 만들 때 글자를 생성을 하잖아요. 네. 글자를 생성하는 그러니까 단위 AI가 생성하는 단위를 토큰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걸 텍스트로 생성을 하게 되면은 텍스트가 나오는 거고 네. 픽셀 데이터로 생성을 하게 되면 이미지가 되는 거고 네. 이 픽셀 데이터를 연속으로 하게 되면 동영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행동에 대한 명령을 하게 되면은 액션 토큰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피지컬 AI 로봇. 네. 근데 그런 걸 이제 전기를 넣어서 토큰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그리고 AI 팩토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합류해 있는 게 폭스콘인데 그 AI 팩토리의 건설 주체는 폭스콘입니다. 폭스콘이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플랫폼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애플 거 만드는 거 계속 하는 거고 네. 그리고 그 전기차 대신 만들어주는 거. 그거 하고 있죠. 화웨이 거 만들고 있나요? 예, 뭐 대신 만들어주는 거 네, 여기저기 막 기웃기웃하면서 만들어주기로 하고 있는데 여기가 좀 그렇게 차는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좀 닛산을 좀 사내 만에 그 하면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네. 이게 쉽지 않은가 보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그 블랙의 서버. 네. 서버요. 예, 예. 그 엔비디아가 서버를 만드는데 네. LV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난다. 그 72개짜리 서버 있거든요. NVL 아닌데. NVL NVL 70인가 그럴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블랙웰 서버 GPU 72장을 가지고 서버를 만드는 하나의 반도체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예, 예. 네. 근데 그거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왜 무섭냐면은 뭐 델이라든지 뭐 휴레패커드라든지 이런 데가 보통 뭐 그래픽 카드 사오고 뭐 CPU 사오고 뭐 전선도 사오고 해가지고 이렇게 조립하죠. 조립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용산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지금은. 근데 지금 이제 블랙웰의 NVL 72 같은 경우는 그 완성형 컴퓨터를 만드는 겁니다. GPU 하나만 사서는 그 성능 안 나온다는 거죠? 그죠. 풀 패키지로 산다는 서버 거거든요. 자체를 만들어 줘야 그 성능 나온다는 거죠? 예. 네. 그러면은 그 시장 지금 이제 조립 PC 시장이면은 되게 다양한 회사들이 거기 참여를 할 수 있는데 NVL 72에서 완빵으로 만들게 되면은 네. 엔비디아가 다 먹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델 슈마컴 이런 거 네.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엔비디아 다 먹는다는 거고 네. 그거 조립하는 게 또 이 폭스콘의 폭스콘이. 주요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게 다 이제 대만 회사들이라는 특징이 있고 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조금 신경 써 있다는 거는 다른 회사들은 좀 덜한데 폭스콘은 한국에 대해서 대놓고 적대감을 표현하는 창업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폭스콘이? 예. 그래요? 장난 아니에요. 그래요. 삼성 저 배신자 새끼들 맨날 그런 얘기하고 대놓고. 맞다. 그래요? 예. 일본은 배신하지 않는데 한국은 배신한 놈들이다. 우리는 목표가 삼성자 타도하는 거다. 네. 진짜로 그래요. 예. 우리가 이제 폭스콘이랑 거래가 별로 없어서 그렇지. 네. 폭스콘은 막 그분은 선거도 나와요.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막 한국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하는데 되게 안타깝게도 지난 4분기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를 역전했습니다. 폭스콘이. 뭐 매출로? 예, 예.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여기서 또 그 AI 팩토리 시장까지 폭스콘이 먹게 되면은 또 사이즈가 좀 커지지 않겠나. 네. 그러니까 폭스콘은 약간 이제 그 꿈이 옛날 하청업체 우리가 폭스콘 그렇죠. 생각하잖아요. 네. 네. 하청업체라는 서름이 좀 있어서 그걸 벗어나고 싶구나.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벗어나려고 하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게 LG전자, 삼성전자거든요. 그러니까 또 경쟁 관계 때문에라도 좀 적대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만 국가과학기술원에도 AI 팩토리를 이용한 대만 기술 생태계 도입을 돕겠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TSMC가 칩을 만들고 엔비디아가 그 세팅을 한 다음에 폭스콘이 조립을 하는 네. 요런 AI 팩토리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만 국민이나 정부기관, TSMC 같은 기관들을 기업들을 연결을 해서 이 산업의 토대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거고 젠슨왕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는 이제 기술 회사가 아니다. 인프라 회사다. 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대만에서도 지금 컴퓨텍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좀 나왔던 얘기고요. 지금 이게 굉장히 좀 글로벌하게 화두가 되는 게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 가가지고 여기 그 500메가짜리 데이터 센터 만들기로 했다. AI 팩토리 만들기로 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네. 500메가면은 지금 네이버 세종 가게 한 2배 정도 되는 사이즈, 축구장 한 80개 정도 넓이 정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18,000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중동은 원래 GPU를 못 사는 동네였습니다. 네. 돈이 있어도 못 사는 동네. 수출 통제. 수출 통제. 중국에다 갖다 판다 그래가지고 우회 수출한다 그래가지고 못 팔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UAE 같은 경우는 AI 그 데이터 센터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셀라브라스라고 그 스타트업이 하고 있는 칩 가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블랙웰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국가별 소버린 AI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버린 AI라는 거를 뭐 대단하게 해석하실 필요 별로 없이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AI 하려 그러면 GPU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진짜 그 GPU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GPU 없는 얘기도 이제 매번 드렸는데 그 AI 한다라고 벌써 3년, 4년째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H100 2,000전밖에 안 된다. 이거 넘는다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 정부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숫자는 그거 하나였으니까요. 예, 예. 네. 근데 아니 GPU가 없는 그러니까 저런 겁니다. 그 컴퓨터는 없는데 우리나라 컴퓨터 산업을 육성하겠다. 컴퓨터는 안 사줘. 뭐 인터넷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네. 그냥 그 책 보고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런 세상을 우리가 3년 동안 살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AI 그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짓겠다. 그래갖고 한 1조 4천억 정도 예산 들여가지고 이제 발출하겠다라는 건데, 그래갖고 지금 계획을 보니까 진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25년 5월에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네. 한 12월 달쯤에는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진짜로 대학교에 GPU가 없어요. 그리고 서울대에도 GPU가 없어가지고 네. 인공지능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GPU가 없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최근에 한번 나왔던 얘기인데 네. 한 10메가 정도의 전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서울대에서 한전에다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GPU 네. 좀 쓰려 그러면. 네. 그랬더니 5년 있다 줄게요. 그랬다는 거예요. 전기를. 전기를.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교라는 서울대도 GPU가 없고 네. 카이스트 교수님이 그때 우스갯소리는 아니지만 좀 씁쓸하게 했던 얘기가 소라를 돌리려면 네. 동영상 생성하는 소라 돌리려 그러면은 카이스트에 있는 GPU 다 쓰면 148년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네? 148년.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시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 진짜 정치적인 거 다 떠나서 네. 그 지난 정권에서 제일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정책적인 부분들. AI를 한다 그러는데 왜 그 스타트업이나 연구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이 인프라를 만들어주지 않았는지. 네. 그리고 왜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고 나니까 과기부 장관이 그때 와서 데이터 센터 GPU를 확보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지 네. 그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과기부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제가 했던 얘기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고속전송 광대역 2, 이 통신 네. 인터넷망 이 정보통신 강국 도약의 핵심 기반이었듯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시설은 인공지능 전환 시대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국가 핵심 기반이다. 권 팀장이 그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우리가 인터넷 인프라 진짜 강제로 깔았다. ADSL 네. 그거 깔 때 방통신. 네. 네. 그거 깔아가지고 국민들도 쓸 수 있고 애들도 가서 막 인터넷 가지고 장난도 치고 네. 뭐 장난치다 보면 걔네들이 커가지고 이제 뭐 네이버도 만들고 사실 네이버도 카카오도 만들고 다음도 하는 거죠. 만들고 네. 게임도 만들고 다 그랬던 거잖아요. 네. 이게 빌 게이츠를 키웠던 그 아웃라이어 책에 보면은 네. 어떻게 빌 게이츠가 나올 수 있었냐 그랬더니 빌 게이츠가 그 학교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밤에 컴퓨터를 맘대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컴퓨터를 쓸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었으니까. 그게 지금 미국의 어떤 IT 산업의 기반이 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늦었지만 우리만 늦은 거 아니다. 네. 지금 미국이 훨씬 더 뛰어나가고 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포기하고 야 우리는 PC 시대는 늦은 것 같으니까 컴퓨터 사지 말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거는 좀 시작될 것 같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는 이제 삼성 SDS, 네이버, 삼성전자 뭐 이런 데가 그 AI 컴퓨팅 센터 사업 공모를 신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LG U+라든지 SK텔레콤이 그 AI 데이터 센터 쪽 프로젝트들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AI 팩토리라는 말을 쓸 수도 있겠네요. 쓸 거예요. 이게 구분을 잘 못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서 이렇게 사이즈라든지 그 솔루션이 아예 다른데 네. 자꾸 혼돈이 좀 있어갖고 AI 팩토리란 말을 좀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그래도 IT 강국이라고 나름 자부를 좀 하는데 AI 쪽에서는 영 힘을 좀 못 쓰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하여튼 우리만 못 쓰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 가볼까요? 중국도 딥시크 전까지는 그렇게 열심히 안 했습니다. 그런가? 네, 네. 국가 단위로 그렇게 움직이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예. 거기는 뭐 한다는 애들이 워낙 많.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갑니다. 네, 두 번째 뉴스는 어저께 SK텔레콤 해킹 사건에 대한 2차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네.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이게 보니까 5대 서버 외에도 한 총 18대가 추가로 감염이 됐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서버에는 이름, 생년월일, 휴대번호, 이메일 주소, 단말기 식별번호 등 고객의 중요 개인 정보를 포함해 238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악성 코드도 훨씬 더 많은 수가 적발이 됐고 그리고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은 정보들도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안 그래도 이 사건은 계속적으로 취재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게 어제 시점이 특정이 됐는데 언제 악성 코드가 들어왔나? 2022년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22년? 3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정부에서도 했던 얘기가 뭐가 있었냐면 어제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이게 그 경제적인 목적으로 들어온 것 같지 않다. 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LG U+에서 그 유출 사고가 생겨가지고 그때 유심 다 바꿔주고 했었잖아요. 네. 그때는 해커가 그 개인 정보를 다크웹에다 유포를 했었어요. 네. 판매를 하겠다. 그러니까 경제적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한 22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보면서 그 전문가들이 이게 말하기를 좀 조심스러워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3년 전에 좀 이슈가 좀 됐던 것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BPF 도어라는 게 그 부분이 지난달에 미국의 정보 보안 기업 트렌드 마이크로가 내놨던 건데, 한국에도 2차례 이 BPF 도어 공격이 있었고 비슷한 시기에 홍콩, 미얀마, 말레이시아, 이집트의 통신, 금융, 유통 기업이 공격을 좀 받았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서 이 부분들에 대한 공격들이 계속적으로 있었는데 이 공격이 작년 12월에 중국의 해커들이 한 8개 이상의 미국 통신 회사들을 해킹을 해서
고위 당국자와 정치인의 통화 문자 메시지에 접근을 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중국 해커 그룹이 미국의 통신 회사들을 8개 이상의 통신 회상을 해킹을 해서 고위 관계자들의 문자나 전화 같은 걸 해킹을 했다. 거기에 정보 접근을 했었다라는 네. 것들이 백악관 발표로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10월에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볼트 타이푼, 솔트 타이푼 같은 거대 스파이 활동 조직이 적발이 됐는데 19개국에서 26만 개 이상의 악성 코드를 씹는 방식으로 활동을 했었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것도 이게 원래 사이버 공격이라는 게 좀 특정하기가 좀 어려운 성격이 있어요. 근데 태양광 발전 인버터와 배터리에서 비인가 악성 장치가 발견이 됐다. 그 뭐 보도상으로 킬 스위치 나오는데 그런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 중국산 태양광 발전 하는 거에서 인버터가 있으면 네. 거기 반도체가 들어가잖아요. 네. 반도체가 들어가면 반도체가 들어간다는 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일부 소프트웨어를 넣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럼 거기다 뭘 심었다는 거예요? 예. 중국산 그 태양광 발전 요거에서 그 발전의 인버터에. 예. 그러면은 그게 악성 코드로 들어가 있을 때는 이거는 최악의 상황을 네.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 난다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나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발전이 꺼버려. 그쵸.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다른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함부로 얘기를 하면은 네. 이게 정부 사이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좀 미국 정도 되니까 이거 중국 이거 같다라고 좀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나머지 나라들은 말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고 어제 좀 2차 조사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이제서 그러니까 그 전에 취재할 때는 좀 말씀들을 좀 하셨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좀 그리고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취재했던 얘기니까. 네. 그분들이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또 어떤 부분들 때문에 말을 좀 조심하고 있냐면은 이게 중국 관련한 얘기를 할 때 이 선거철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 좀 네. 걱정을 좀 하셔요.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요? 예, 뭐 중국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네. 혹시라도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겠냐 이런 것 때문에 말을 좀 안 할라 그러더라고요. 네. 아니, 중국 해커가 한 건데 그렇다고 선거 영향 준다고 중국이 아니라고 그래? 아니면 중국이 한 걸 그냥 입 닫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중국 네. 확정하기가 어려우니까. 확정이 안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추정은 할 수 있는데 네. 확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 추정이면 추정된 만큼 하는 거지. 그럼 뭘 그거 무섭다고 우리가 그 얘기를 못 해요? 아니 정프로님은 용감하시잖아요. 아니 그건 해야지. 아이고 그때 그 순간에 밝혀진 만큼은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어제 그 순간에 밝혀진 만큼 얘기한 게 그 네. 3년 동안 잠복해 있던 걸로 봐서 경제적인 목적으로 들어온 것 같진 않다. 뭐 그럴 수 있죠. 여기까지 얘기를 한 거고. 네. 그러니까 추정은 이제 근거가 있는 추정이 있고 정황상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정황에 대한 얘기들은 공식적으로 잘 못하는. 아니 중국에 대해서 이 중국의 공격에 대해서 조심하자 내지는 중국 해커들이 이 짓을 벌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어느 정치 집단에 손해가 가는 거예요 도대체? 댓글 보시면 알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걸 왜 그게 어느 특정 정당이 뭐 손해 보고 이익 보고 할 게 뭐 있어요? 아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좀 더 그러니까 사안을 조금 더 넓혀서 네. 볼 수 있는 전문가를 한번 모셔서 알겠습니다. 좀 상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튼 이거는 국가 사이버 전쟁이 의심되는 해킹이다. 경제적인 걸 목표로 한 게 아닌 것 같다는 현재까지의 예. 조사 정도가 있는 걸로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은 여기에서 그럼 추가 정보 유출로 인한 사고 얘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추가로 얘기할 것도 아닌데 그냥 100%다 보상 그거는 네. 그냥 기본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네. 아유 중국 입국 금지 당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렇다고 중국 입국하려고 그 얘기를 못 한다고 정프로 지금 입국 금지된다고 걱정하시는데 난 지금까지 가본 적도 없지만 금지 당하면 안 가면 되지 뭘 그렇게 저거 봐요. 중립 지키고 사실만 보도해라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무섭다니까요. 그러니까 중국 얘기만 나오면 저렇게 됩니다. 중국에 우리가 뭐 안 그래도 몇백 년 동안 지금 속국이었던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알겠습니다. 자, 여튼 현재까지 나온 그런 뉴스 현재 상황은 이렇다는 거까지만 전해드리고 세 번째 뉴스 갈까요? 세 번째 뉴스는 어제 한국경제인협회에서 미국 조선산업분석 및 한미협력에서의 시사점 보고서를 냈는데 2037년까지 448척이 발주가 될 것 같다. 우리나라 전체 선박건조 3년치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 보면은 이런 겁니다. 전략상선대 100척 이상, 그리고 LNG 운반선 42에서 65척, LCO2는 그 이산화탄소 포집하는 척을 얘기를 해요. 네. 9척인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 LCO2 물량이 네. 그 이산화탄소만 날르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냥 뭐 다른 것도 날릴 수 있고 이게 개조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기는 뭐 다른 것까지 섞어서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쉐빙선 10척 이내, 어허. 그리고 함정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선박을 그렇게 많이 발주하는 나라는 아니에요. 네. 여기는 이렇게 상선이나 이런 거는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하고, LNG 선박은 주로 오스트레일리아나 그 저기 카타르나 이쪽에서 많이 발주를 네. 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좀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인데, 결국은 이제 그 한경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한경협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많이 나오는데 너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배가 너무 많다고요? 아우, 너무 주문이 많이 들어오니까 나 부자 되면 어떡하지? 아우, 큰일 났네. 장사가 잘 돼서 큰일 났네. 아, 이거 어떻게 다 만들어? 그래가지고 네. 요 주문이 많이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네. 여기에 이제 정부와 업계가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걸 좀 준비를 해야 된다. 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는 국내 건조가 이루어지도록 할 건데, 여기에 그 현지화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미국에서 네. 건조하기. 미국에서 건조하는 걸 준비를 해야 될 것 네. 같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취재를 해봤을 때 이게 진짜 행복한 고민일 수 있어요.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네. 근데 진짜 고민 많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한화는 미국으로 가기로 질렀고, 네. 질르기로 했어요. 음. 근데 현대중공업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여전히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긴 가더라도 언제 갈 거냐, 어떻게 갈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최근에 들었던 얘기는 10배 얘기까지 들었어요. 원가 10배. 아, 그 미국에서 건조하면? 네. 근데 뭐 이게 진짜 10배는 아니겠지만,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일단 공급망 자체가 없고, 네. 거기에 블록으로 만들어도 멕시코에서 다 실어 날라야 되고, 그리고 그 미국의 강성 노조. 네. 그러니까 미국 얘기하면은 뭐 해고가 자유로운 나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건데, 이 제조업 분야 노동자들 장난 아닙니다. 네네. 근데 여기 또 조선업이 워낙 노동집약적인 산업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여기 노조가 셉니다. 근데 조선은 이제 거의 망하지 않았어요? 미국? 망했는데 네. 어차피 가면 다시 또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사람 구한 사람들이 모이면 더 무서워질 거다라는 거를 진심으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한화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그 애널리스트들을 모시고서 초청을 해서 필리조선소 갔대요. 근데 현재 지금 필리조선소의 캐파가 하루에 하루가 아니라 1년에 한 척? 에서 많이 하면 1.5척? 근데 심지어 거기 또 그 도크가 작아서 중형 선박밖에 안 되는 그 조선소잖아요. 그쵸. 그거를 35년까지 한 10척 정도로 10배 키우겠다. 라는 게 지금 한화의 목표라고 합니다. 도크 한 4번하고 5번 쓰고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카페로도 쓰고 좀 네. 그러고 있으니까 네. 그거 개선을 해가지고 한 10척 정도로 키우겠다라는 거고요. 사람도 지금 일단은 뭐 한 50명 정도 보내가지고 좀 보고 있고, 인력도 한 1,500명에서 2035년에 3,000명으로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찌 보면은 확실한 변화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의 그 중장기적인 그 산업 경쟁력으로 잘 완전히 그냥 뿌리 내릴 수 있게 네. 잘 준비를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할까요? 이제 예, 예. 조선 예, 예. 네. 산업이 이제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좋은 분위기인 건 뭐 사실인 것 같고, 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수주들이 몰리고 있는 거 아주 뭐 바람직한 일이긴 한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정프로 또 욕을 또 많이 먹고 있습니다만, 아니 뭐 이건 욕 먹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거봐요, 제가 욕 먹을 거라 그랬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뭐 할 말 못하고 뭐 그렇게는 보통은 근데 우리가 어떤 한 얘기를 하면 네. 그 칭찬해주는 사람 반, 그 다음에 욕하는 사람 반인데 이상하게 욕만 먹네. 아니 뭐 욕 먹는 게 쉽지 뭐. 맥락은 뭐예요? 어떤 욕 먹는 맥락은? 아 일단은 그냥 저 드럼통 들어갈 것 같다고. 아니 드럼통에 기름을 넣어야지 왜 사람을 넣어. 네, 그런 건데 자 하여튼 우리가 배도 잘 만들어서 수출하고 네, 대신 우리의 수많은 뭐 전기 장비들이 이제 정말 우리 뭐 가정부터 기업 뭐 국가 기관 산업 모든 거에 다 깔려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조심할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전자레인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혹시 그 중국의 그런 칩 같은 게 엄청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숨겨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들 도대체 얼마나 하루에 몇 번 돌려먹는지 네. 이런 거 다 파악할 수 있다고. 그런 게 안 들어가 있는 무회전 플랫 전자레인지 쿠첸 걸로 갖고 쿠첸 왔습니다. 걸로. 네. 쿠첸은 워낙 이제 주방 전기 기기에 워낙 이제 명가잖아요. 가전제품. 네. 예, 그러니까 밥솥부터 시작해갖고 뭐 다 있으니까 네. 예, 쿠첸 회전 안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이렇게 막 아, 회전 돌잖아요. 안 해요? 회전 안 해요. 회전 안 하는구나. 예, 회전을 하는 이유가 예전에는 이제 딱 나오는 그러니까 조사되는 예, 그 거기가 이제 위치가 딱 정해져 있기 있어서 때문에. 돌리면서 돌려야- 골고루인데 얘는 이제 회전 안 하고 골고루. 아. 예, 그렇게 해서 흰색, 검정색이 준비가 돼 있는데 아주 균일하게 열이 전달되면서 어떤 그 보면 그 뭐죠 삼각김밥 같은 거 한번 돌려도 겉에만 뜨겁고 안에가 안 뜨겁고. 그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밑에만 뜨겁고 밑에만 위에는 안 맞아, 뜨거. 맞아요. 그럼 막 밑에 막 뜨거운 걸 하려고 이렇게 먹다가 막 입천장 다디고. 근데 위에는 차가워. 예, 이제 도시락 같은 거 돌리면 돌리다 걸려갖고 안 들어가는 거. 그렇죠. 진짜 도시락 크기. 이거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아, 겁니다. 예. 공간 효율성이 훨씬 좋네요. 그러니까 안 돌리니까. 예. 오. 요게 이제 23리터짜리 꽤 용량도 크고요. 또 집에 이제 야 전자레인지인데 뭘 또 사냐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전자레인지가 여러분 이게 영구적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아. 일종의 소모품이에요. 네. 거기도 이제 오래되면 뭐 곰팡이라든지 뭐 그렇죠. 이런 것들 좀 생길 수 있거든요. 세균도 네. 생기고. 그래서 무회전 플랫 전자레인지 요거 11만 9천 원에 저희가 준비해 왔고요. 네. 이렇게 해서 딱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네. 전자레인지 안에서 제가 꺼내 올게요. 바로 우리 추억의 계란빵. 예, 계란빵은 왜? 진짜 원판이 없네요. 예, 원판 없어요. 네. 되게 정프로님 노트북은 안 탐나는데 예. 계란빵은 진짜 진짜 먹고 싶어요. 아 그래요? 와 계란빵 이렇게 준비된 계란빵. 와, 아, 뜨거워. 씨. 그래서 오늘 권순우 취재팀장에게도 계란빵을 네. 드립니다. 요게 이제 계란빵도 햄치즈 계란빵이 있고 오리지널 계란빵이 있는데 네. 요거 5개 각각 5개씩 드는 게 한 팩이고 네. 요거 이제 두 팩 총 4팩 그러니까 20개. 개. 예, 20개가 갑니다. 네. 길거리에서 요즘 계란빵이 엄청 비싸다면서요? 저는 명동 가서 사 먹는데 보통 5,000원 하긴 했었어요. 명동은 좀 비싸긴 해요. 딴 데보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5,000원 너무 비싼데. 네. 5천 원은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네. 여튼 요즘 굉장히 비싸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케첩 같은 거 쭉 같이 더해서 드시면 너무 좋고, 요거 이제 집에서 사실 그러니까 비싼 건 둘째치고 없어. 예, 그런 가게들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 예, 그래서 그런데 찾아다니는 그 노력으로 차라리 이렇게 시원하게 집에서 주문하셔갖고 냉동고에 딱 얼려놨다가 드시고 싶을 때 탁탁 1분 20초씩 이렇게 돌려 드시면 되거든요. 네, 요게 고메 공방의 추억의 계란빵 총 20개 들었고요. 39,000원. 네. 제가 계란빵을 네. 밖에서 잘 안 사 먹는 이유가 빵이 퍽퍽하기 때문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못 만드는 곳 가면 빵이 퍽퍽해요. 근데 지금 드셔보세요. 어떠세요? 빵이. 아우 매우 부드러워. 이거 물 없어도 먹을 수 있어요. 이런 계란빵은 전 처음 먹어봤습니다. 그러네. 보통 음료수 없으면 계란빵 못 먹어요. 퍽퍽해서. 네. 그냥 이거 자, 와. 이렇게 계란빵으로 오늘 아침 하루에 이제 애들 막
아침 안 먹어 뭐 이런 애들 있으면 계란빵 이제 뒤통수에 던지는 거지. 에라이 씨 이놈 새끼들 이거나 먹어라. 계란빵 애들 또 워낙 좋아하니까. 네. 자 그렇게 이건 저도 사야 되겠네요. 계란빵 아이들과 함께 나눠 드시면 딱 좋습니다. 딱 600세트만 지금 준비를 해놨으니까 빨리 사야겠다. 네, 어서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기 바라겠고 이건 진짜 맛있긴 하네. 계란빵이. 맛있어. 방송 뒷전이네 지금 다들. 아유. 자, 하여튼 여러분들 필요하신 것들 저희 링크 있으니까요.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 전자레인지, 쿠첸거 그리고 고메공방의 추억의 계란빵 4팩 구성 여러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권수 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